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개인의 성향이나 운명, 그리고 삶의 흐름을 탐구하는 동양 유일의 철학이죠. 생년월일시에서 결정된 천간과 지지, 그리고 오행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가끔이긴 하지만 명리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명략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서 결정되는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명략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사주로 보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명략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사주팔자를 통해 개인의 타고난 성격적인 특성과 성향을 분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강한 화기운을 가진 사람은 열정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에 수기운을 가진 사람은 안으로 응축하는 겨울의 에너지인 만큼 과묵하고 침착하며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운과 세운을 통해 특정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큰 변화나 기회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결혼, 이직, 사업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주를 비교해서 궁합을 분석하고 인간관계에서의 보완되는 부분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연애, 결혼,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분석해서 어떤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오행이 강한 사람은 조직적이고 분석적인 일을 잘 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직업은 성장 환경이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주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나이가 몇 살인 누구를 만나 결혼할까 등 매우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또 개인의 운명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도구일 뿐,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닌데요. 자유의지, 노력, 환경 등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솔루션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행하지 않으면 현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구조, 예기치 못한 사건 등 외부적인 요인 또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지요.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명리학을 맹신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자신의 노력과 결합함으로 해서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리학은 삶의 나침판이 될 수는 있지만 길을 걷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입니다. 인연에는 때와 시기가 있지요. 결혼을 미루거나 연애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때를 잘못 판단했다고 하기도 하고, 인연이 되지 않고 스쳐가거나 그르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언제 개업을 해야 좋은가요?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때와 시기를 묻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지요. 때와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시도가 가능한데요. 다만 그 양식을 운의 흐름에 맞춰 나름의 전략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할 때와 시기가 있고, 존재를 드러내야 할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숨기고 준비해야 할 때 존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야 할 때 숨거나 움츠린다면
성취, 성과, 보상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때와 시기는 항상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2운성과 십신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식상을 사용해서 새로운 일에 가담하고 확장하고 시작하는 일의 시기를 가정해 본다면, 만약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식상이 12운성으로 절태양의 자리에 있을 경우 사전 준비하는 단계로 맞추면 됩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지요. 이때는 욕심을 낸답시고 일을 실체화하거나 밖으로 드러내면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 이럴 때 드러낸다면 존재의 양식을 어긴 것이 되므로 보상이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장생부터 병까지는 힘을 크게 쓰고 존재도 크게 드러나거나 그 힘을 유지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때이고, 사와 묘는 정리하는 단계나 마무리 변화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신살로 보는 때와 시기도 알아봅니다. 지살이 오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장성살이 오면 독립을 할 때이죠. 지살을 만났음에도 새로운 변화나 변동이 없거나 장성살을 만났음에도 뒤에서 준비하는 모습이라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중심적인 자리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성취나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글자의 뜻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사대운에는 분주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이고, 사월에는 주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대운에는 씨를 뿌려놓은 사람만이 이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파종 시기를 놓쳐 거둘 게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신미일주 남명인데요. 갑진년 이성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금일간에게 갑진년은 정제 정인운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이성 친구를 만나는 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천간으로 갑목 정제가 오면 목생화해서 정관이 힘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지지로 오면 축진파와 진의 원진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연애운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이면 반대의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다면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파와 원진의 현상을 잘 알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파, 해, 원진을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필요 없고 영향력 없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가 놓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찬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